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 시절과 지금 대통령이 됐을 때 외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 같아서 약간 혼란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일본에 가셨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습니까? 일본 총리하고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그런 거 지적할 기회가 없으십니까? 뭐 그 후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부터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정부가 되셨잖아요. 일본 갔잖아요. 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닌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고해성사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한 겁니까? 일본이 뭐 새로운 걸 했습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 정부 밖에 있는 한 명의 학자로서 당시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옹호하고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관님. 과도하게 옹호한 걸 비판하셨으니까 그리고 외교부 장관 되셨고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일본 총리를 만나서 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겠다. 책무를 져버린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으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외교 문제 그리고 과학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적 소재로 사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날 수가 없고요. 자, 그건 거기까지 하고 미국 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난 뒤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저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부 장관께서 오늘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들이 있으셨습니다. 나쁜 합의서보다 없는 합의서가 더 나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발언하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없는 합의서니까 지금 없죠, 합의서가. 그럼 나쁜 합의를 할 뻔했다, 뭐 이 소리인데 어떤 부분에서 나쁜 합의서를 작성할 뻔하셨습니까? 작성할 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꾸 압박을 했다면서요, 합의하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야가 뭡니까?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부담임을 지울 수 있는 투자 파트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된 거 이상으로 투자를 요구한 겁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협상이 그러면 계속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얘기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압력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라든 거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것들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도대체 정부가 언제까지 숨길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언젠가 다 드러날 겁니다. 첫째, 제가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관세 15% 일반 관세했지만 자동차하고 철강, 알루미늄은 25% 관세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15%로 내려갑니까? 지금 7월 31일 합의한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4월 2일 문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7월 31일 행정명령 다 읽어봤습니다. 어떤 기한적 내용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 자동차, 철강 15% 일반 관세 내려갑니까? 그것은 이 투자를 포함한 경제 분야의 패키지가 합의가 되면은 내리기로 언제인지 약속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패키지들이 합의 안 되면 15% 내려가는 것도 아닐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15%라고 거짓말 하세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 누가 15%로 내려갈 거 자동차, 일반 관세, 철강까지 다 15%로 내려갈 거 자신하세요?
아니,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자동차 포함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20%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15%로 내려갑니까? 아니,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그 미국이 부과할 관세가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희망 고문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이제는 당분간 25%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아니, 두 그렇지 번째로, 않습니다. 지금 협상이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두 번째로 미국산 자동차하고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걸 다 뭐 읽어보셨을 텐데 지금 읽어보면 영어를 잘 하시니까 Full and Complete Trade Deal을 사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completely open to trade 하면서 농산물, agriculture product를 명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영어를 해석하면 이것은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관님 말씀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소고기하고 쌀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말씀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잘못 쓴 거네요? 아니죠.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럼 저거하고 장관님 말씀하고 어떻게 이거를 아니 좀 제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은 농림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 예를 들어서 그 트러블 데스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 농산물이 지금 체제에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풀어주겠다 해서 그걸로 그 분야는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풀어주는 과정에서 쌀과 소고기는 절대 없을 것이다.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패키지 딜에도 내용은 없다. 없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기록에 남을 테니까 앞으로 패키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 수입하는 겁니다. 이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협상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에 사올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래스카산 LNG는 네. 한국뿐이 아니고 한국, 일본 여러 LNG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투자부터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수입을 해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말하자면 예측을 해가지고 1,000억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이지. 잠정적 합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몇 마디 좀 말을 심하게 했다고 했다면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저는 외교무대 오래 계셨고 저도 국제무대 오래 있었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시작했고 이 협상이 어디로 갈지 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패키지 딜이라고 하시면서 아무 내용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7월 30일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도대체 어떤 조건을 더 좋게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행기 100조 이상 산 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준 거죠. LNG 1,000억 달러 수입하겠다. 이것도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3,500달러 투자하겠다. 그중에 5% 미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보증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뭘까요? 저는 솔직히 이건 장관님 탓이 아닌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국제사회에 갖고 있었던 소위 친중, 반미에 대한 이미지 개선하는 데 쓴 비용값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그 비용,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정말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수백 수천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패키지들의 내용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톤과 매너를 보니 자동차가 관세가 25%에서 내려올 것 같지 않고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특정 관세가 더 내려올 것 같지도 않네요. 저는 앞으로 한미 관계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에 뿌린 플랜카드가 국익 중심의 외교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과거의 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중심 외교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네. 아, 전 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매국 중심의 외교를 했습니까? 정권 중심의 외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중심의 외교를 했다. 네. 정권 중심의 외교이기 때문에 국익을 훼손했다. 네.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장관님은 외부에서 들어왔을 수도 몰라도 외교부에 있는 99%의 공무원은 정권을 연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외교부 장관, 외교부 직원 대부분은 정권 중심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매국을 한 겁니까? 어떻게 후배들을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다 좋은 뜻으로 국익을 위해서 외교하죠. 국내에선 싸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서 관세를 도대체 몇 %를 떨어뜨리는지. 이게 아니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매국 중심 외교를 한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이 우리와 똑같이 가서 똑같은 비슷한 패키지를 받고 아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시바 총리가 일본 가서 그동안 맺혔던 민주당 현안 한마디도 못했죠. 한미관계 잘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좋은 사진 찍느라고 중요한 거, 민감한 거, 북한의 비핵화 합의하는 거, 민감한 기회 다 놓쳐놓고 그거를 성공이라고 부르고 국익 중심 외교를 부르고 전 정부의 외교를 정권 중심 외교를 하겠다고요. 과하십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도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에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